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저희가 지난해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 가사 관리자에 관련해서 한번 이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 이게 제도가 잘 될지 짝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나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우리 노동부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100명을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저렴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계속 사용하겠다 하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작년도에 도입을 해서 이제 이분들이 한 1년이 이제 됐는데,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접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여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다른 사업장 변경을 통해서 호텔업이나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오늘자 매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많이 활용하고, 또 사실 우리가 지금 저출산, 그러니까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애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노인 돌봄이, 그러니까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이렇게 돌봄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분들의 어떤 필요한 그런 어떤 돌봄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나이 든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서비스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고통을 가족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발전된 사례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가사 도우미 제도는 거의 500만 인구에 약 30만 명이 가사 도우미가 와서 각 가정마다 이제 아이 돌봄이나 노인 돌봄 이런 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집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거의 정부에 냈던 외국인 고용 부담금을 다 돌려주고, 또 필요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외국인 도우미를 사용할 때는 정부에 세금 내는 식으로 고용 부담금을 내고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실패하는 이유, 딱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가사 도우미로 도입한 게 아니고 근로자로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근로자로 도입하게 되면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근로 시간이나 또 최저임금을 바로 챙겨야 됩니다. 이런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도 돌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필리핀 싱가포르 가사 도우미는 대부분이 입지 도우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4시간을 집에서 근무하고 주말에 좀 쉬고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견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무하는 가사 도우미는 그 시간만 채우고 다시 돌아오고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또 임금 부분도 우리 싱가포르 가사 도우미 제도에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국민 소득이 한 6,000불 정도 되는 싱가포르에서는 이 가사 도우미가 아직도 월 8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 소득 3만 불 겨우 되는데 사용료는 200만 원이 넘게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11조에도 보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사 도우미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실패할 걸 뻔히 알면서 왜 근로자로 도입하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부 어떤 인권주의자를 주장하는 노동법 학자 이분들이 어떤 자기 만족적인 이러한 그런 거지, 어떤 서민들이나 이렇게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는 가정까지 가서, 그러니까 근로감독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근로감독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가사 근로자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나 또 사용자의 어떤 권리 남용이나 이런 걸 어떻게 예방할까?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외국 선진국에서 배워야 됩니다. 특히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런 가사 도우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3년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분들이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 보증금 회사 이분들 사용할 때는 보증금을 맡겨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인권적인 침해가 있다면 굉장히 처벌을 하고 더 이상은 가사 도우미를 사용할 수 없다. 그 외에도 또 이 가사 도우미를 필요 없는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정부한테 그 가사 도우미 사용 그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금을 납부했다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은 그걸 연말정산 때 추가된 세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는 거의 50년 동안 사용하면서 가장 필수적인 그 국가의 어떤 노동력 제공의 어떤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최저의 저출산을 사용하면서 그 몇몇 일부의 학자들의 그런 말만 듣고 대부분 사용하려는 어떤 소비자를 아예 무시하고 그러니까 뻔히 실패할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사용한 이런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진짜 맞벌이하고 애 맡길 수 없는 이런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그 가정에서 입주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가사 도우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사 도우미 선고하려면은 근로자로 도입해서는 안 되고 특별법으로 생활임금을 주고 이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사 도우미 제도가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또 얘기를 하면은 장기 플랜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동안 사용해서 좋으면 계속 사용하겠다 했는데 근로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었고 또 비용이 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100만 원 내로 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가사 도우미에 대한 특별법이나 보호 조치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도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플랜이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 관리 시스템이 없다. 앞서도 말했지만은 이런 외국인 가사 도우미도 그 인간입니다. 그 이분들의 행복 추구권이 있고 이분들의 어떤 생활을 보호하고 또 그 사용자의 어떤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또 이분들이 안정되게 일하고 또 본국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갖춰야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가사도우미 제도 우리나라에서 가사도우미 제도는 빵점입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이 제정신이 있는지 진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뻔히 실패할 걸 알면서 그렇게 근로자로 도입했고 아무 시스템도 없고 보호 조치도 없고 또 그 어떤 장기 플랜도 없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진짜 그 서울시장이 굉장히 의미 있게 도입하고 했는데 밑에 참모들이 아무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으로 망신이고 진짜 이게 몇몇 그 뭐 이렇게 인권주의자 이 사람들 때문에 진짜 저출산 또 고령화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못 도와주는 이러한 사태 진짜 책임이 통감해야 됩니다. 진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진짜 대중들이 힘들게 진짜 살아가는 이런 걸 아무 고려하지 않은 진짜 제가 볼 때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진짜 제대로 해서 가사 도우미도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돕는 이러한 제도로 도입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정 대표님이 아주 되게 열별을 토하시면서 이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100%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특별법이 없고 지금 근로자로 뭐 또 이렇게 간주하고 장기 플랜도 없고 인권 보호 그들에 대한 것도 없고 좀 모든 것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제도였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실은 무슨 인기의 어떤 포퓰리즘에서 크게 이슈화하고 언론에서는 뭐 기대에 섞인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정 대표님이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논문도 쓰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는 벌써 70년대부터 이 제도를 계속해서 도입하면서 그 장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사 도우미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용자의 어떤
권리남용이나 어떤 뭐 성폭행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이런 데한 사전 교육도 실시하고 중간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계 있게 하나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중심 근로자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산업 부분에서 E9 비자로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같이 가정에서도 외국인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한국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농촌이 피폐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국가적인 틀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 농촌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더 농촌이 진짜 사람들이 몰리고 잘 살고 또 이렇게 몰리는 이러한 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외국인들이 절실합니다. 좀 제발 그 시장을 보고 일을 해야지 자기의 어떤 1%의 어떤 도덕적 그 만족감을 위해서 99%의 어떤 그 국민을 이렇게 고통으로 주는 이러한 제도는 없어져야 되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원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이런 우리 강남 농업일 같은데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도 거의 뭐 한 몇 년이 한 7, 8년 전에 가사도우미 제도가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에 대해서 그 논문도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렇게 보고 배워서 우리도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그 독일과 같은 맞지도 않는 이러한 경제 구조에서 그 나라만 따라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맞는 제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어떤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가정을 도와줘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장가가기도 꺼려하고 왜냐하면 남자로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워낙 집값도 비싸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국가에서 잘만 관리하고 또 하면은 진짜 행복한 젊은 세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자기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더 이상 없어져야지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